제1강 입주민 분쟁에 대한 관리소 직원의 역할과 응대 태도.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거관리 전문가 과정을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 주거관리 전문가라는 부분이 사실은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어야 되죠. 하나는 내가 관리해야 될 주거 대상이 있어야 될 거고요. 또한 그 주거관리 대상에서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이 있으셔야 되죠. 그래서 주거관리 전문가라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관련 법령이나 제도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만 사실 그 과정에서 많은 대화와 소통이 오갈 수밖에 없는 존재, 즉 다시 말해서 입주민과의 관계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쌓아가느냐는 매우 중요한 역량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우리 입주민과 여러분들께서 원활하게 소통하시고 또한 분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입주민들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떤 태도로 응대하시는 것이 문제를 조금 더 축소시키고 현명하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총 5번을 거쳐서 우리 입주민들에 대한 심리, 그리고 입주민들에 대한 전반적인 유형, 그리고 어떻게 응대를 할 것인지, 그리고 또한 그분들을 상대하고 났을 때에 나에게 남아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 해소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차근차근 한 과정씩 운영될 때마다 잘 집중해 주셔서 여러분들만의 현명한 노하우로 습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내용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어 있는 조사를 하나 저는 발견하게 됐어요. 한 아파트 입주민의 만족도 조사를 한다라는 기사를 제가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만족도 조사를 왜 하는 걸까? 굉장히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이 신문에서 난 곳을 찾아가서 이 내용을 한번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입주민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서 관리소 직원에 대한 월급과 보너스를 차등해서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첫 번째 줄을 읽으시면서 가장 먼저 드신 생각이 어떤 거예요? 야, 이거 아무도 보너스 안 주려고 아무래도 이 조사한 거 아니냐? 라는 마음이 먼저 좀 드시죠. 저도 사실 이 첫 번째 기사를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결과가 좋지 않을 게 조금 뻔한데 왜 이 조사를 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항목도 보시면 어떤 만족도 조사로 우리가 항목을 보냐 봤더니 직원들의 이제 친절함, 그리고 민원의 접수 또는 처리에 대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했는지 여부, 그리고 아파트의 민원 처리를 얼마나 완벽하게 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전반적인 느낌, 이렇게 카테고리로 조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밑에 내용을 보시는 것처럼 5점 만점, 5점이 매우 만족이죠. 5점 만점에 3.8점의 평균을 보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 3.8점의 평균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보너스가 제로인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저는 일단 두 가지를 굉장히 놀라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사실 저도 이제 공동주택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지만 저희 관리소에 대해서 너무 완벽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애쓰고 있다. 이런 마음보다는 이거 왜 빨리빨리 처리 안 해주나? 내가 인터폰을 했을 때 왜 빨리빨리 피드백이 주지 않나? 왜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한테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나? 라는 사실 죄송하지만 약간의 부정적인 감정이 항상 먼저 자리매김해서 이 만족도 조사를 했을 때 사실 보통 이하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게 첫 번째 의외였어요. 그래서 3.8점, 즉 다시 말하면 보통 이상은 우리가 만족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결과에 대한 것이 일단 저는 조금 놀라웠고요. 두 번째 제가 놀라웠던 건 그래도 우리 입주민이라는 분들이 사실 우리 관리소에 오시는 분들을 보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대처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이 분쟁 상황 같은 데 보면은 정말 너무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어떤 평가 자체가 너무 좀 치우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했는데 이 결과를 봤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외로 우리 입주민들이 평가가 굉장히 냉정하고 정확하구나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자, 저는 이 결과에서 여러분께 이런 메시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5점 만점에 3.8점이다 라고 해서 생각보다 결과가 괜찮네
라고 낙관하자는 의미로 말씀드린 부분은 아니었고요. 또한 이 5점 만점에 3.8점이라는 결과가 야 너무한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너무 조금 줬냐 라고 비관적으로 생각하자라는 취지로 여러분께 이 자료를 보여드린 것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 3.8점에 0.2점 정도 더 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네. 그러면 우리가 4점입니다. 우리가 100점 만점을 환산하면 80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만족할 만한 수준이다라는 정도로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구나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사됐던 항목을 같이 한번 보시면 이 직원의 친절도 이거는 우리가 명확하게 입주민께서 느끼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친절함에 대한 어떤 언행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구나라는 것도 인지할 수 있지만 좀 유의하게 지켜봐야 될 항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전반적인 만족도예요. 바로 이 전반적인 만족도를 어떻게 하면 조금 높일 수 있을 것이냐. 더불어서 아니 선생님 전반적인 만족도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입주민들이 감정적으로 혹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혹은 체감적으로 내가 이 관리소 직원들을 봤을 때 줄 수 있는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낌에 대한 점수를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쓰는 것이 맞을까라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항목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또한 공동주택 만족도 조사를 치러졌던 또 다른 결과를 같이 한번 보시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자, 여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한 지역에서 전체 지역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서도 입주민의 전반적인 만족도가 53.19%가 보통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보통이라는 점수는 61에서 79점까지의 점수를 뜻하죠. 네, 보통. 자, 이 보통이라는 것이 특히 어떤 항목들에서 보통이 나왔나 봤더니 승강기를 관리하는 부분, 가스시설 관리, 그리고 놀이터 관리 등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통이라는 만족도 조사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괄목할 만한 결과치를 보시면 세대 간의 분쟁 조정에 대해서는 43.6%가 보통이라고 답을 했지만 절반이 안 되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약간 못하거나 매우 못한다는 의견이 40% 정도로 상당해서 보통과 못한다가 거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라고 결과를 발표한 자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느낄 수가 있나요? 앞선 우리가 조사에서는 전반적인 만족도라고 했습니다. 입주민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다든지 관리비 내역이라든지 회계 감사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저냥 나는 크게 만족하지도 않지만 크게 불만족하지도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전반적으로 내가 느낌으로 점수 줄 때는 그렇게 좋은 점수는 못 주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니까 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그냥 무난한데 어디에서 약간 섭섭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대 간의 분쟁 조정, 상황이 발생됐을 때 중재자 역할을 해주셔야 되는 관리소 직원 때문에 오히려 섭섭하거나 서운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여기에 반영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이 두 조사를 토대로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크게 무리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입주민들의 우리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셔야 된다? 분쟁 상황, 즉 평상시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세대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이나 협조를 정말 절실하게 요구하셨을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분들한테 다가가느냐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관리소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참고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자료가 있는데요. 대개는 제가 이제 많은 관리소에 있는 직원분들을 만나시면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입주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하고 계시나요? 많이 애쓰고 계시나요? 혹은 얼마나 잘하고 계십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랬을 때 제가 한 100분에게 여쭤보면요. 그 중에 굉장히 대다수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95%. 아니, 노력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왜 노력 안 한다?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아니 네, 우리가 생계에 달린 문제고 먹고 사는 문제인데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누군가는 노력 열심히 안 하고 그냥 월급 받으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출근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날도 좋고 바람도 솔솔 불고 햇빛도 짠짠하니 오늘은 내가 짜증내지 말고 오늘 하루를 보내야겠다. 여러분 다 이렇게 오시는 거 맞으시잖아요. 아니세요 혹시? 예, 오시면서 이러세요? 내가 오늘은 3명만 걸려봐 내가 가만두잖아 이러면서 오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다 좋은 마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개는 우리 95%에 계신 분들이 나 노력하고 있습니다. 입주민 입장에서 생각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소는 다른 데보다 나아요. 여기 보이세요? 차별화된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80%가 예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도 나아요. 딴 데는 더 이상한 데 많아요. 우리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가 뭐냐면요. 대부분 우리가 관리소 직원분들에게 여쭤봤을 때에 말씀하신 대답이나 답변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200% 공감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저도 이제 일일 관리소 체험도 해보고 일일 관리소 소장 역할도 한번 해보고 직접 가까워 방문해서 관리소의 현황도 보고 많은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애쓰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 믿어 의심치 않고요. 많은 우리가 사람들을 함께 동거동락 하시다 보니까 의견이 센 분들도 많으시고 독특한 분들도 많으시고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 물론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너무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타까운 부분들은 사실 우리의 그 노고를 우리 고객이라고 제가 썼지만 입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라면 정말 좋을 텐데 제가 여러분 앞에 이런 강의 주제를 갖고 온 이유가 있어요. 옆에 도표 같이 보시겠어요? 자, 우리 입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입주민들은 고객 지향적인, 즉 입주민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관리소는 다른 데보다 차별화됐다라고 생각한다 라고 질문하는 곳에 100이라는 수치입니다. 이거 10점 만점 아니에요. 100점 만점이에요. 8%만이 그렇다라고 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8%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대개는 조금 더 기대하는 바가 있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뭔가를 다르게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니즈 내지는 요구사항들이 반영이 된 수치가 아닐까라는 부분들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8%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80% 이상 매우 만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자, 이 도표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우리가 고객들의 만족도가 계속 높아지면 내가 이 관리소를 직원들을 계속적으로 쓰고 싶다. 우리가 심심치 않게 만나는 뉴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경비원분들하고 입주민하고 싸우셨어요. 그래서 막 치고받고 욕설하고 이제 싸우셨어요. 그래서 결국 입주민께서 이제 자신의 파워를 이제 강화해서 잘라라! 라고 해서 경비원을 해고할 위기에 있었을 때 의외로 많은 입주민들이 해고는 아니다. 라고 해서 구제해줬던 케이스들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네, 물론 소수의 민원이 강력한 입주민들이 있으시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경비원분께서 대개는 그전까지 좋은 히스토리를 입주민에게 주셨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다르게 말하면 충성도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이 경비원분하고 관리소를 갈 때마다 마주치는 게 나쁘지 않아요. 내일도 봤으면 좋겠고요. 굳이 다른 사람 바꿔서 내가 또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충성도예요. 그러면 이 직원분들이 굉장히 잘 노력하면 충성도가 딱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약간의 갭이 발생해요. 이 갭이 보통은 1점입니다. 예, 만족도 조사는 만족과 매우 만족 보통을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1점이에요. 아까 3.8점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래도 4점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학창시절에 우리가 성적표를 받으면 매우 만족이 100점에서 이제 90점부터 100점까지잖아요.
맞죠? 예. 혹자는 이거를 또 이제 수음이한가로 받았느냐, 매우 만족으로 받았느냐, 두 동그라미 받았느냐, 네, ABC 등급 받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대 차이 볼 수 있습니다. 아시죠? 네. 저는 수음이한가 세대였지만, 예, 제 뒷세대는 이제 뭐 매우 만족, 만족 이렇게 받았다고 하고, 그 뒷세대는 ABC라고 받았다고 하고, 요즘에 밀레니어 분들이 이제 돈 번다고 사회에 나오셨어요. 예, 성인입니다. 밀레니어들이. 이분들이 학교 다닐 때 성적표 어떻게 받았냐고 했더니, 두 동그라미, 한 동그라미 이렇게 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성적표를 받은 뭐 기호는 다르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저는 90점부터 100점까지가 매우 만족, 매우 자랑이잖아요. 그러면 이 80점부터 89까지가 만족이고요. 70점부터 79까지가 보통이잖아요. 저는 여기서 이제 1점에 주목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운 좋은 애들이 이게 80점, 90점 이렇게 턱걸이에서 자람과 매우 자람을 받은 애들이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실력은 사실 잘하는 애들이랑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세상에 등급이 같잖아요. 그죠? 우리 등급을 갖게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운 없는 애들이 저는 맨 마지막 9점대의 점수를 받고 등급이 밑에 등급 받는 애들이라고 생각해요. 맞죠? 그래서 저희들의 전략이 뭐냐면 여기서 1점 조금 더 올려서 보통인 관리소는 만족인 관리소는 매우 만족으로 우리가 올릴 수 있는 이 전략들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차갈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보통은 긍정적인 평가와 신호를 보내는 데 있어서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느냐. 제가 요새 키워드 하나를 공개하기 전에 아주 유명한 일화를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 JP 모건이라고 아십니까? 굉장히 이게 금융과 이런 세계에서는 정말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래서 JP 모건과 젊은 청년의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일화를 소개를 좀 드리고 싶었는데 한 젊은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1,000을 좀 빌릴 수 없는지 하소연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기 진짜 너무 사업적인 아이디어도 너무 좋고 너무 성공할 자신도 있는데 내가 자금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저에게 $1,000만 투자해 주시면 저 진짜 분명히 성공해서 몇 배로 제가 갚을 수 있습니다. 저를 믿고 $1,000만 꼭 빌려주십시오. 라고 JP 모건에게 이 청년이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자, JP 모건이 이제 물어봤습니다. 당신 여기 지금 월스트리트 가다. 여기 많은 투자자들이 모여있는 이 거리에 당신이 찾아가 봤을 때 $1,000를 빌려주겠다는 사람이 있었냐 없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으로 JP 모건에게 찾아와서 하소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나와 함께 이 거래소를 함께 10분만 걸어 다닌다면 당신이 원한 $1,000를 빌릴 수 있을 것이네 라고 얘기합니다. 뭐 의아했지만 이분이 10분만 아무 말 없이 둘이 같이 걸었습니다. 그리고 10분 뒤에 다시 젊은 청년이 각각 거래소나 이제 기업들 투자가들 찾아가서 저에게 $1,000만 빌려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분명히 몇십 분 전에는 단 1원도 줄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투자했다라는 얘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1,000를 이 젊은 청년에게 빌려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JP 모건에 대한 신뢰 때문입니다. 네. 이 JP 모건과 함께 이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청년이라면 뭔가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저 $1,000를 투자해서 뭔가 해도 되겠구나. 내 돈을 잃어버리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신뢰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즘 우리가 입주민 만족이라든지 고객 만족도라든지 라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키워드가 신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관리소에 있는 A라는 이 관리소 직원이 있는데 내가 위층 세대랑 층간소음이 있어가지고요. 굉장히 너무 이제 신경질이 났고 왔다 갔다 서로 소리 지르는 건 안 된다고 하니까 관리실에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러 관리소에 딱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A라는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저 A라는 직원을 내가 믿을 수 있나?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얘기를 내가 얼마나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게 여러분 만족도를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지에 있는 입주민들은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람과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냐? 어떤 사람과 협업하고 싶냐? 어떤 사람의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싶냐? 즉 다시 말해서 보통이었던 이 사람을 내가 만족으로 올려줄 것이냐? 만족이었던 사람을 매우 만족으로 올려줄 것이냐? 그것을 좌우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나는 점수를 높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뢰라는 것에 대해서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신뢰가 그냥 생기나요? 저 믿어주세요! 라고 생기나요? 아닙니다. 우리 방금 전에 JP 모건과 한 젊은 청년의 이야기처럼 청년이 무조건 우리 자문서를 들고 가서 저 이런 상품 만들었고요. 진짜 성공할 수 있고요. 1,000달러만 빌려주세요. 아무리 하소연한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저 사람이 만진 돈은 저 사람이 투자한 건 100% 성공한다라는 JP 모건과 10분을 같이 다녔더니 너도 나도 투자하겠다. 그건 뭐예요? 이 신뢰 차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신뢰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뢰가 굉장히 사람들한테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만들기가 쉽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혜롭게 우리가 사자성어에서 득템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목지신이라는 사자성어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자 공부하려는 거 아니니까 뭐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목지신이란 뭐냐면 나무를 옮겨 심게 해서 신뢰를 쌓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 황제가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게 우리 나라가 꼴이 아니야 이거. 이 나라를 어떻게 움직이냐? 아니 백성들이 내 말을 1도 안 들어.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자, 우리 황태폐야 아무리 믿어달라고 해도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별거 아닌 일이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믿을 수 있구나, 진짜 그렇구나, 해줄 수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얻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자, 이런 걸 합니다. 뭘 하냐면 자, 우리 옛날에 이제 중국에는 남문과 북문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남문에 나무를 하나 심어 놓습니다. 여기 보이세요? 여기 그림 보이세요? 나무를 하나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백성들한테 이런 공약을 합니다.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겨 심는 사람한테 10금을 주겠다. 10금. 금 10개. 뭐 이렇게 됐나 봐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금 10개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제 저런 미친 엑스. 누가 이런 거 힘들게 여기다 나무를 낑낑거리면서 갖다 심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약을 합니다. 이 나무를 북문으로 옮겨 심는 사람이 있으면 50금. 지금 뭐 화폐 가치로 따지자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50금 줍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막 손가락질한 거예요. 야, 힘들어 죽겠는데 날도 더운데 누가 이거 옮겨다 심냐?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있던 한 사람이 이 공문을 보고 뭐야 할 것도 없고 심심한데 나무나 한번 옮겨 심어볼까? 그래서 얘를 북문으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이 북문으로 갖다 나무를 꽂은 즉시 50금을 지급해 줍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야, 진짜였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하나씩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한 말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인식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인식을 심어주고 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법을 만들고 진시황이 중국 통일의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신뢰라는 게 중요하고요. 신뢰라는 게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과 잣대가 되는 것이고요. 이 신뢰가 사실은 뭐가 중요하냐면 잘 쌓이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께서는 숨없이 많은 분쟁 상황이나 입주민과 입주민 사이에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관리소와 입주민 사이의 문제에 중간에 끼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입주민에게 뭔가 설명했을 때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비치기 위해서는 입주민한테 신뢰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입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으셔서 좋은 혹은
긍정적인 높은 평가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하시면 좋은지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만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저희가 서비스 업계에서는 마인드나 태도라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분쟁 상황이나 입주민들의 어떤 하소연 내지는 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떤 태도를 보여야 입주민이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라줄 것이냐 라는 것으로 정리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가 명확한 방향성이에요. 되게 우리나라의 이제 서비스업을 보면요, 응대하는 직원이 말을 바꾸는 경우에 이 신뢰가 굉장히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안 해준다고 했다가 또 처음에는 빨리 해준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늦어진다고 했다가 이런 경우에 입주민들이 이 신뢰를 아직 못하죠. 저는 명확한 방향성이라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나 확인했을 때는요, 명확한 방향성, 내가 처음의 답과 마지막의 답이 바뀔 수 있지 않게 신중하게 답변하셔라 라는 말씀을 저는 첫 번째로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답변을 주실 때 좀 더 신뢰감을 얻으시기 위해서는요, 최대한 빨리라는 추상적인 말씀을 쓰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질이 아주 급하시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도 되게 성질이 급해서요. 이 사람들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 보면 진짜 성격이 막 급하잖아요. 누구 타기도 전에 막 닫아버리고 이런 거 되게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게 추상적으로 최대한 빨리, 가능한 빨리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이제 우리가 신뢰를 쌓기 위해서 하셔야 되는 건 답변을 제가 확인하고 드리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대신 저에게 1시간 정도 시간을 주십시오. 1시간 이내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지금 여기가 뭐 새는 것 같은데 윗집은 계속 아니라고 합니다. 이거 좀 빨리 좀 확인해 주세요. 예, 빨리 올라가 볼게요. 이게 아니라 제가 30분 내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내지는 제가 1시간 안에 가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데드라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리소에 계신 분들이 이것만 잘 지키셔도 입주민분들하고 분쟁이 조금 줄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의견서, VOC 올라오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온다고 그러고 안 했다. 답변 준다고 그러고 안 했다. 빨리 해준다고 늦어졌다. 이게 안 되려면 그렇습니다. 시간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약속한 시간보다 단 5분이라도 빨리 답변을 주시면 거기에서 우리가 심리적인 신뢰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30분 안에 제가 올라가 볼게요 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20분 만에 올라왔어요. 나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30분 만에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빨리 올라갈게요 하고 1시간 더 올라가셨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엄청 느려 이런 반응이 오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되 항상 뭔가 데드라인을 얘기해 주셔라. 이것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 굉장히 문제 해결을 조금 초기 대응에서는 좀 잘하실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뭔가 말씀하실 때 원래 그래요. 원칙이 그래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자, 이런 말씀 마시고요. 우리 관리규약이나 우리 법제의 원칙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를 좀 보여드리면서 충분하게 납득하실 수 있게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 즉 다시 말하면 10명에 7, 8명은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개는 두루뭉술하게 설명하거나 그냥 막연하게 단답형으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상대방의 화를 돋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이나 기준을 충분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조금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바빠 죽겠는데 뭐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우리가 좀 기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태도 필요하다. 그 다음 세 번째가 협조적인 태도입니다. 무엇이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마음가짐으로 접근하겠다라는 것들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의사소통, 말씀 나눈 내용들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유해 주셔야겠다라는 기본적인 태도를 일관해 주신다면 좀 더 여러분들이 입주민과의 분쟁 상황에서 긍정적인 신뢰를 만들어 가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번 차시에서는 여러분께서 어떤 전략을 가져갈 것이냐, 어떤 마인드를 가져갈 것이냐라는 큰 틀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을 했는데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요, 신뢰라는 것은 어느 날 뚝딱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쌓는 거죠.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런데 좀 슬픈 사실은 쌓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입주민들에게 긍정적인 신뢰관계를 차곡차곡 잘 쌓아주시고 그 신뢰를 훼손하지 않게 노력해 주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분쟁 상황이 다 발생했을 때 여러분들의 설명이나 여러분들의 어떤 해결책을 신뢰하고 기다려주시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한 우리 큰 틀의 이야기 어떻게 느끼셨나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신뢰라는 키워드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 내용을 가지고 다음 차시에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